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죠. 이틀째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또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력한 거리두기와 백신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4차 대유행이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지금 4차 대유행 진입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네, 일단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접촉한 사람들이 이번 주에 계속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통제되지 않은 숫자의 발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주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확진자 범위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들께서 지난주에 이제 뭐 일주 유예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아서 스스로 먼저 조심해 줬다면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 그 대유행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되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행동 변화,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방역을 잘 안 지키다가 방역을 지키겠다고 선회하는 막 그런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확진자의 커브는 꺾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될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을 강화해서 거리두기를 좀 좋아놓은 상태에서는 주춤할 수 있지만 이게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확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행 자체가 차단될 때요. 일단 충분히 이제 완화가 된, 그러니까 유행 자체가 좋아지고 나서 그것들을 천천히 이제 완화를 시켜야지.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좀 빠른 속도로 완화를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완화를 시키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때는 급격하게 올리지만 낮출 때는 매우 완만하게 아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이 다음 달 중순 이대로 유행이 확산되면 다음 달 중순에 2,3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 조절이 된다면 다음 달 말에 또 600명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합해 보면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계속 확진자가 600명대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의 특징은 현 상황에서 방역 조건이 변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들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300명은 지금의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00명대는 지금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국민들께서 방역을 충분히 동참했을 때 결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저 안에서 수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측 모델이 있긴 있는데 적어도 2주 내에 피크 자체가 꺾이는 수준만 도달하더라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잘 유지되게 하려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좀 잠잠해지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재생산 지수가 지금 현재 1.2를 좀 넘었잖아요. 네, 거의 1.3을 거의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1.3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게 1.2나 1.1대로 떨어진다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되는 건 1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1.1이더라도 이번 주에 1,000명이면 2주 안에 1,100명이 된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감염증 재생산 지수를 1 미만으로 떨구면 이제 2, 3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주 이후에 이제 거리두기를 아까는 완만하게 좀 완화를 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2주 이후에 좀 완화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료 체계가 보존돼야 되는 상황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다음 주 중간에 확진자 숫자가 꺾여서 일단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병상이 이제 그냥 순전히 돌아갈 수 있을 정도. 계속 확진자가 넘쳐버리면 생활치료센터든 병동이든 중환자들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더 조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초입 단계에서 환자가 나온 수준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서로 2주 되면 서로 이제 맞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진단된 사람이 그때 퇴원할 거고 그때 진단된 사람이 입원을 했을 때 그게 선순환 구조만 만들더라도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적어도 지금 수준 초기 유행 단계 수준까지는 낮추는 게 다음 주 목표가 돼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수도권 지금 거리두기 4단계인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1단계도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추이를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비수도권도 선제적으로 좀
거리두기 조치를 좀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꼭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예. 뭐냐면 지금 휴가철이 맞물려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한 수도권의 인접 지역 같은 경우 거의 수도권과 같지만 그냥 행정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제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수도권에서의 문제들이 다 그쪽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여행을 많이 오는 관광지들이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강원도나 부산, 제주.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데는 아예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든지 아예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숙소나 이런 것들을 뭐 반 정도로 줄인다든지 해서 예. 유입되는 사람 자체를 줄이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방역 당국은 획일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올리는 게 타당하진 않다라고 오늘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획일적이라는 거는 그냥 전혀 그 수도권과의 교류도 없는데 지금 1단계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골이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도두되지만 일단 수도권과 교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를 올리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특별방역회의에서 4단계를 짧고 굵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면은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2주인 게 오히려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번 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단계를 완화하려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이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시점에 실제로 얼마나 감소 효과가 나타날까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근거가 너무 짧다는 얘기거든요. 예. 만약에 예, 예. 3주라도 3주라도 됐으면 다음 주 주말까지 보고 그 다음 주에는 국민들도 이 정도면 완화될 수 있겠네. 그렇군요. 아니면 이 정도면 뭐 유지되겠네 예.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다음 주 월화수 지낸 걸 보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밖에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가장 결정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주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이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네, 네. 예전에 이제 너무 방역 단계가 2주마다 되니까 비판이 있어서 4월, 5월 달에 3주씩 늘려놓은 적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4단계 올리는 거는 급격하게 올리는 게 되다 보니까 위에 그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너무 부담이 되거나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거로 예상해서 2주를 결정한 부분들은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방역 당국 입장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짧은 기간, 판단하기가 너무 예. 이른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든다는 거죠. 3주에서 4주 정도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랬었으면 오히려 판단하기 훨씬 나을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2주 정도 충분히 방역 단계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준수가 된다면 적어도 2주가 지나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예 뭐 3주에서 4주 정도로 확실하게 봉쇄를 해놓고 2주 정도 후에 판단했을 때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완화하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었거든요.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아마 방역 당국이 엄청난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이 사자 대유행을 빨리 막아내려면 강도 높은 조치를 좀 더 이어가는 게 네. 더 나은 방역 조치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주가 지나더라도 바뀌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방접종률도 2주 지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예. 그 50대 이상의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8월 중순 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방접종이 충분해지는 시기까지는 어떻든 거리두기로 버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강력한 거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이라도 완화를 그러니까 3단계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 부분에 동참을 잘해 주시고 준수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예방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예. 이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그 유행 차단을 위해서 2단계, 2단계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를 잡고 백신으로 감소세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2주 안에 그게 이제 벌어지긴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충분하게 예방접종이 돼서 전 국민 한 50%가 접종이 돌파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8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적어도 50대는 일단 접종을 맞춰야 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20에서 40대의 일부가 접종을 시작하는 시점은 돼야지 이런 유행 상황 자체를 백신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만으로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충분히 올라가야 이제 그게 더해져야지 유행 상황이 좀 더 빨리 꺾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뭐 단계가 3단계든 4단계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 마음속에서 거리두기 또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시키는 기간은 8월 말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에도 우리가 잘하면 600명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
9월 달에도 600명대, 700명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3차 유행 끝나고 예. 5월, 6월 내내 계속 500명, 600명대. 그러니까 예. 이미 그게 우리 사회의 베이스라인이 돼버린 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다만 그러니까 3, 4월에 500명, 600명 하고요. 그때 9월, 10월에 500명, 600명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 50대 이상의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져서 예. 중증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500명, 600명이니까 우리 의료 체계라든지 방역 체계가 감당해인 훨씬 더 나은 숫자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뭐 정부 입장에서 4단계 뭐 초유의 사태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세세한 지침들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은 친족 49인까지만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샤워실 같은 경우도 야외 골프장 가능하지만 헬스장은 안 되고 이런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또 너무 세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지침이 나오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 정할 때 각각의 업장들이나 업종의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사실은 상의를 하고 나서 좀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장의 의견들하고도 좀 왜냐하면 또 같은 업종이라도 현장의 상황은 완전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괜찮다고 하시면 어떤 쪽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정하든 간에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것은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백신 접종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제 예약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정부는 정확히 물량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의 공급 방식이 조금 화이자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이제 적어도 다음 달에 언제 들어오겠다는 정도는 알려주는데 모더나 같은 게 거의 매주 단위로 이제 그 주초에 이게 결정됐으니까 줄게 이 정도로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때 60대에서 75세 예약할 때는 50% 넘는데 거의 열흘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에 지금 거의 그 300만 명 중에 절반이 예약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질병관리청에서 예측을 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접종에 대한 이제 동의와 열망이 강해졌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자체도 어제 문 대통령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참석을 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부의 백신 물량 100만 회분이 공급되면 청년층을 먼저 접종을 하겠다. 지금 청년층 사이에서 워낙 확산이 빠르니까요. 이거는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청년층 중에서도 이제 대면이 많은 사람들, 정말 취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접종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었죠. 그러니까 20대, 30대 인원이 되게 많으니까 적어도 그런 분들을 접종하는 걸 통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측면들로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떻든 접종의 기조인 고위험군들을 우선 이제 이제 방어하고 예방한다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 접종률, 성인 접종률은 뭐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음 주부터 모든 거리두기 제한 조치, 규제 조치를 다 푼다고 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조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법적인 제한은 다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제한, 정부가 강제하는 제한들은 풀겠지만 개인적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는 접종률이 높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제한을 풀더라도 방역 수칙 잘 지켰냐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한 70%가 나는 방역이 완화돼도 나는 내가 지켜야 될 방역 원칙은 지키겠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너무 급격한 완화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 변이의 유행 상황에서 그다지 좋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지금까지 이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급증하지 않았었는데 조금씩 증가되는 면모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영국의 그런 이제 그 출구 전략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컨디션시 플랜을 다시 가동하겠다. 어떻든 간에 위기 이전으로 거리두기를 돌릴 수도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 진입 단계라고 하니까 매우 걱정인데 이걸 잘 막아내더라도요. 또 5차 유행이 올 수 있고 6차 유행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유행만큼 커지는 상황을 막기는
아주 여러 번이 오지는 않을 건데 예, 예. 다만 변수들 있죠. 특히 이제 전파력이 강하거나 백신의 이제 효과를 회피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 또는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어떻든 작지만 뭐 클지 작을지 모르지만 한두 번의 유행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이제 염두를 해두는 게 맞습니다. 존슨 그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일단은 뭐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백신을 정말 모두가 다 맞는다 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게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랑 계속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걸리지만 사망하지 않고 걸리지만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거 그리고 완전히 일상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으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갖는 거를 윗 코로나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차 대유행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와 백신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